잘 하셨고요. 처음 오셨는데 저기 앞에서 정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네네네. 근데 우리가 왜 아픈 줄 알아요? 왜 아픈 줄 알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자세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요즘 많이 못 앉아가지고 이게 좀 잘 유지가 안 되고 많이 아픈 상태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부터 단식을 좀 하기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하면 편하게 앉아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명상만을 많이 하고 명상만 하는 만큼도 앉고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해가지고 좀 이게 뻑뻑해져가지고 좀 잘 못 앉고 있는데 저도 많이 아파요. 근데 저희 이제 많이 운동하고 뭐 명상도 매일 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는 또 안 아파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픈 이유는 뭔가 어디가 막힌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나 기운 순환이. 그래서 또 이렇게 명상반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하면은 좀 더 대체적으로 덜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불안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신체 안에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막 수련해서 좋아졌다가 또 아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왜냐면 외부에서 우리는 늘 자극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번뇌로울 만한 그런 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게 아픈 만큼 좋아지는 그런 또 결과가 있어요. 아픔을 많이 참을수록 명상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명상을 안 하고 아프면 문제겠지만 명상을 하면서 아픈 거는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힘들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신과의 많은 싸움을 표정이 진짜 자신과 싸우신다. 봤어. 이 얘기하면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딱 그 고비만 넘기면 엄청 시원해질 거예요. 네네. 하고 화이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우리 모두 힘을 보태서 화이팅 하면서 다 풀고 있어. 아니, 저번에 5층에서 기초반 할 때 되게 재밌는 게 그 프랑스인이 와가지고 했는데 결과보자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반에 사람들이 다 풀고 그 프랑스인이 막 아파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막 잘한다 잘한다 풀지 마 막 그러는데 되게 웃겨. 다 한국 사람 다 풀고 프랑스인한테 몰빵을 막 하고 풀면 안 된다고 막 온 한국 사람이 다 막 또난 파크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우리 다 풀었으니까 너라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1시간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와요. 고맙다고. 좋아졌대요, 뭐가. 평화로워졌대요, 많이. 되게 웃겨요, 그 프랑스. 어저께도 봉호석 청년회 왔는데, 걔는 되게, 근데, 진짜 완전 요가인이야. 그러니까, 미안해요. 요가인인데. 왜냐면 모든 거를 기운적으로만 느끼니까 좋으면 하고, 근데 그게 기감이 밝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상하러 가면은, 기분이 좋아졌어, 뭐가 되게 열감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좋으면은 뭔가 좋은갑다 하고 가는 게 장점도 있지만 하나 단점이 나중에 뭐가 안 좋았어 그러면은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실 때 그게 좀 명확해야 돼요. 왜 하는지가. 그러면 더 좋아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요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상을 왜 하시죠? 기분 좋아지려 하시나요? 기분은 좀 좋아지진 않는데 도통 좋아지질 않아요? 좀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삶에서 활기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좀 터지는 에너지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많이 이봐, 요가하는 선생님들은 기운으로 얘기하잖아. 좀 걸렸어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중간으로 왔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명상하는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아까 불안감이 올라와서 앱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 근데 저기 뭐 행자 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회사 생활 지금도 하고 응? 있어요. 행자를? 행사는 말이 행자라고 해도 되나 그냥 좀 그냥 매소사에 아시는 스님 아, 그 절에 기거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 달 있으면 저는 하루에 1,000배씩만 하루에 1,000배? 와, 대한민국은 역시 불교의 국가야.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근데 내가 저기 예전에 미국에서 한국인 그 불교 이렇게 청년회 있는 어떤 절에 갔었는데 거기 애들이 막 절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3,000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부자를 가르쳐줘서 5시간 해보자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해봤더니 3,000배가 5시간 결과부자 안 푸는 것보다 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절은 엄청 힘든데 중간에 한번 쉬잖아요. 이거는 계속 아픈 거죠. 5시간 동안. 그러니까 좀 안 아픈 고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에서 계속 그걸 마주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결과부자는. 우리가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명상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저기 지도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요, 우리가? 글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어떤 자기다운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자기다운 삶은 어떤 건가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행복이죠. 자기 행복은 어떤 건가요? 자기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응? 그 뭐,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서 통해지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시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행복할 수가 없을까요? 왜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어떤 불자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거고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나 또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뭔가 지향하는 어떤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르는 거죠. 아니, 따르는 것보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여쭤보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게 행복한 건가요? 저의 경우는 이제 지혜의 가르침을 얻는 어떤 그런 명상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저는 어떤 제 어떤 가치관이고 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불교가 아닌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지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나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 또 자기의 목표, 목적이 따라서 그것이 어떤 다르겠죠. 그냥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또 그런 걸 추구하는 분은 어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어떤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명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또 목표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처음 오리지널 질문이 뭐였냐면 왜 아픈데 이 짓을 할까요?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거 할까요? 이상한 명상이죠, 그죠? 아무 생각 없고 오늘의 아무 생각 없고 너무 아팠어. 오늘은 이거를 풀지 않고 일단 버티자. 그 좋은 자세입니다. 버텨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처음에는 뭐 1부터 하나 둘 셋 해서 100까지도 세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너무 아프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이거를 무조건 내리지 말고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기 명상 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같은 명상 뭐 매일같이 바깥에만 의식이라는 게 항상 바깥만 추구하다 보니까 바깥만 추구하다 보니까 저 죄송한데 저 몇 번 만났죠. 네. 저기
자녀분하고 같이 오셨었어요, 저번에? 아닌가? 아, 그분이 아닌가?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기 참선 기초반만 오셨었어요, 일요일날? 네. 어디 사신다 그랬죠? 요 분당동. 원래 불교가 아니라고 했던가요? 죄송해요, 자꾸 똑같은 거 자꾸 물어봐. 전혀 아닌 건 아니고 그러면 뭐 혹시 어차피-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었죠? 네. 그래? 어떻게? 5층에서 아, 그래? 내용이 뭐였어? 죄송해요. 그때 저 어? 오래 함께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대화를 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예, 그래서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저 같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는 이제 뭐 국선도를 이제 아, 맞다. 이제 기억났다. 아, 국선도. 좀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직장 생활도 하니까 이제 좀 몸도 이제 아프고 결국은 어떤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고통의 70%는 정신으로부터 이제 병이 생긴다. 그러고 또 국선도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떤 기술연 쪽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의식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 한계가 느껴지는. 네. 그 결국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결국은 여기도 기억. 의식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런 개념이 이제 필요한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 네. 들어서. 결국 외부로 향하던 의식을 내부로 관찰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번뇌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어차피 그 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번뇌가 한 번 버린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잖아요. 또 생기잖아요. 저는 그때 엄청 치열한 어떤 정신적 고통이 있어갖고. 아니,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는데 번뇌라는 게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떤 여러 가지 번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는 자연히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외부의 어떤 갖고 있는 뭐 종교나 갖고 있는 그 눈으로 어떤 특정한 것으로 그 세상을 보면은 또 결국은 또 차별이라는 어떤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모든 걸 포용함으로 하나가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차별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그 뒤로는 이제 크게 어떤 걸림이 없어지더라고요. 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 뒤로는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편안한데 왜 이거 아픈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고통이나 이걸 통해 갖고 더 어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것 자체는 또 아프다 안 아프다의 어떤 또 하나의 또 의식이 어떤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아픔을 통해 갖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또 뭔가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3시간을 위해서 달려봅시다. 결론은 그 다음 저기 새로 오신 분은 너무 아프니까 좀 이따 말 걸고 여기 말할까요 그냥?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까보다 좀 덜 아프고. 저도 안 풀었어요. 같이 하려고. 두 개는 그래요. 아까보다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까보다 조금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명상을 배울 때 뭐 나의 행복을 더 크게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훈련받기를 저희 스님이 행복이 더러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더 행복하고자 명상한다 하면은 그렇다면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그러면 뭐가 불행하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각각 개인마다 살면서 제일 불행한 부분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이상은 전 많아요. 어떤 거 있어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들죠. 그렇죠.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한 25년 정도 했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이 되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예. 이해해요. 저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경자 씨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많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지금 제가 느끼는 바램 아이들의 교육이 조금씩 뭐 방향을 잡는다든지 어느 쪽으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시대는 공부가 아니어도 그렇다는 명확한 어떤 아이가 관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저도 도와주고 싶고 아이도 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아이들은 이게 너무 후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이 하나하나 그린데 개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사춘기와 함께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두 명, 한 명은 중2, 한 명은 죄수.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근데 경자 씨랑 윤정 씨랑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통할 것 같아. 김윤정 씨. 그 애들 그 아까 갔잖아. 수원 사시는 김윤정 씨. 윤정은 애가 너무 어린데 저는 다른 그렇지. 누가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오는 갈등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시기에는 심해요. 마음도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왜 다리 아픈데 이걸 하냐. 그렇죠. 다리 아픈데 이거 왜 하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명상 안 하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별로 한 번도 명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뭔가 내 문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가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 해보잖아요. 그런 거 뭐 취미 활동도 해보고 애인도 사귀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 해봤죠. 그죠? 술도 먹어보고 뭐 좋은 호텔 일부러 돈 많이 써가면서 쉬어도 보고 또 뭐 있지? 춤도 춰보고 외국 여행도 가보고 집도 나가서 살아보고 집을 나갔다는 거는 이미 나가 살고 있었는데 외국을 아예 그냥 가버리고 뭐 되게 많은 방법을 다 이제 해봤고 또 그런 와중에 내가 돈이 많이 벌리면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덜 불만스럽지 않을까 인생이.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명상을 조금 이렇게 해서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자기가 왜 불행한지 되게 명확하게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관찰을 해보니까.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주저리 풀지 마요. 주저리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근데 돌이켜 보니까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정확하게 내가 문제가 뭔지는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여러 방법을 찾다가 명상도 해보자 해서 이제 우연히 갔는데 이제 영화 스님이 얻어 걸린 거예요. 저희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치? 운이 좋지. 네. 운이 좋았어요. 그냥 단박에 갔어요. 그냥 바로. 무슨 앱 같은 것도 안 써보고 돈 내고 하는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짜다 가깝다 그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갔는데 저희 스승님을 만났어요. 갔는데 사실 그 전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랜드마크 포럼이라고 이렇게 자기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2박 3일인가 1박 2일로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성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할 때는 엄청 좋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피곤하게 그게 되게 과학적이다. 생각해보니까
엄청 피곤하게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고 계속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 스피커가.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빡빡한 스케줄을 쉬지 않고 그렇게 2박 3일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 울고 막 되게 환희로워서 가는데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실체가 없는 거야. 그때뿐이고 왜냐하면 그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또 똑같은 문제들이 날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아직도 우울한 기분도 들고 그 절에 가서 한 달 살아봤지만 또 회사 생활하니까 불안감이 올라오고 이게 굉장히 온고잉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랜드마크 포럼도 맨 끝에 그 사람도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그 메인터넌스 유지를 계속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때는 도움이 됐지만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막 어떤 나의 불만족스러운 걸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막 찾다가 이제 명상을 찾았는데 이제 영화 선생님이 계셨던 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아픈데 일단 앉아라 해가지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빌라이즈 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하지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막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명상 기초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초반이 있는데 사람도 몇 명 없었고 그냥 이렇게 절인데 좀 절 같지도 않았고 절에 영화 스님 한 분하고 방금 출가한 백인 스님 같지 않은 되게 스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썰렁했어요. 그냥 썰렁하고 뭐 저희도 절 같지도 않게 생기고 그냥 어수선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갔는데 왜 계속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영화 선생님 법문 듣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뭔가 되게 답답한 게 시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가고 명상을 계속 배우게 됐고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제일 잘했던 거 하나가 지침 따라서 했어요. 무조건 결과보자든 반가보자든 최선을 다해서 아파도 30분을 앉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일이 많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려. 저분은 아무것도 안 들려. 완전 집중 상태야. 되게 재밌다. 네? 좀 시끄럽죠. 제가 말하는 게 좀. 네. 지금 허리가 아프죠. 그게 뚫릴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풀면은 거기 막힌 채로 풀면 아까워요. 뚫고 올라가면 그때 풀면 돼요. 되게 부위가 저기 책상에 앉아서 오래 하시는 딱 그건데요. 네.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사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앉으면 돼요. 지금 시끄러워. 아니 근데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니까 이제 막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1인 사업가였으니까 처음에는 뭐 회계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밤에 누워서도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들었어요. 잠을 못 들고 계속 내일 뭐 해야 되지 생각하다 새벽 3시 되면 잠들고 막 10시 되면 깨고 막 난리 버거졌어요. 그때 완전 밸런스가 깨졌었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루에 30분씩 매일 7일인가 했는데 되게 그 생각이 너무 현저히 확 줄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압박받는 상황이 생기면 보통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날 혼란스럽게 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차분해지고 좀 뭔가 내가 차분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사업이냐 아이를 뭐 육아하는 거냐 뭐 수험생인데 그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차분하게 유지를 해야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할 때 그런 명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서 그 후로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아이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뭐 나는 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싫어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몰래 뭐 거짓말하고 뭘 하고 학교를 안 갔다든가 뭐 이러면 막 위기 상황이라고 나는 느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생각이 휘몰아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문제를 진짜 해결을 하려면은 내가 차분한 상태에서 얘를 달랠 건지 야단을 칠 건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막 흥분한 상태니까 일단 화부터 난다든가 아니면은 막 쓸데없이 막 전화를 막 한다든가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업을 할 때 돌이켜 보니까 그게 차분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휘둘려서 막 행동을 하니까 이제 잘 될 것도 안 되고 하던 게 이제 명상으로 많이 좋아졌던 거죠. 많이 아프신가 봐. 그래서 명상을 매일 하시면은 일단 기초 단계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은 잡념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 단계를 거치시면은 이렇게 돼요. 아, 다리를 풀어서 그렇구나. 쏘리. 속았어. 어쩐지. 얌전했잖아요. 얘를 누굴 들지? 다 풀었어.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전보단 그래 좋아졌으니까. 오케이. 하여튼 뭐 예시가 안 좋았다. 하여튼 잡념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알 수가 있냐면 제가 되게 흥미로운 게 지도하는 입장이 되니까 학생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필요한 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관찰하게 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질문을 할 때 10분 걸릴 게 뭐 2문장이면 된다든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불편한 상황일 때. 네네. 그래서 열심히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집에서 숙제는 매일매일 앉는다. 근데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은 바닥에 이렇게 뭐 인터넷 보고 따라한다고 엉덩이를 높이 이렇게 쿠션 아래 놓는다든가 바닥에 두꺼운 방석을 놓는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엘리트시네. 그거죠. 바로 그거. 우리는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왜 할까요? 아프게 왜 할까요? 우리가? 고통에만 집중하고. 아, 엘리트시다. 직장생활 잘 하시겠네. 맞습니다. 네네. 집중이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 바닥이 차갑잖아요. 그럼 요가 매트 같은 걸 하나 깔고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너무 두껍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방석이 두꺼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부좌를 틀었을 때 우리가 신체가 무게 중심이 다 다르잖아요. 이 부위. 그래서 두꺼운 상태에서 앉으면 엉덩이는 더 깔아앉고 여기는 이렇게 안 그러고 하면은 이게 평평한 데 앉으면은 좀 더 이렇게 더 균형 잡혀서 등도 자연스럽게 펴지는데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집중하시는데 이렇게 두꺼우면은 그게 무너지니까 차라리 좀 더 단단하고 두껍지 않은 쿠션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만약에 하실 때는 창문 같은 거를 열어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관절 같은 데 침투가 되면은 무릎 같은 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위풍이 없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 되게 친절해졌습니다 오늘. 요즘 안 그러고 그냥 앉아 막 이러는데 군대식으로 아니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다리가 아파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담요를 좀 이렇게 무릎에 덮어주시면 좋아요. 또 뭐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푸는 게 중요할까요? 아는 사람? 그냥 하는 거야? 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야? 전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야. 소진 씨는 왜 안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기반을 다지는데. 기반을 다지는 데는 모르겠고 저한테 도움된 거는 제 생각대로 하루가 되지 않는 게 힘들었는데 그거에 도움이 돼요. 생각대로 하루를 사는 데 도움이 돼요. 응?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 아픈데 참고 풀고 싶은데 참 아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하루를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살려면 중간에 계속 힘듦이 오는데 자려고 감시잘. 그거에 보통 굴복하게 되잖아요. 쉬고 싶고 눕고 아, 그 힘을 키웠어요. 네, 그거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다른 분 왜 안 푸는 게 중요할까요? 기반을 다지는데. 맹목적이라서 안 되나 질문하면. 그냥 애매하게 풀면 아파서 아, 그러니까 풀어서 안 아프려면 1시간은 넘겨야지 좀 편하게 덜 아프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면 1시간까지는 그냥 견뎌야겠다. 그래야지 처음에 한 30분 안고 아플 때 푸니까 다리가 풀리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서. 아파가지고. 근데 1시간 안고 나니까 한 10분 안에 금세 바로 걸을 수 있어서 그게 저는 오히려 저는 한번 느끼고 나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저분처럼 첫날 딱 그런 거 딱 느끼고 나면은 아 이것도 지나가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명상은 이렇게 실질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명상에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네, 명상에서는 여기 이제 초심자분들이 여태까지 별로 내가 크게 설명 안 하고 아픈 걸 계속 참아왔으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새로 온 사람보다 오래된 사람이 지금 더 많아요. 근데 보통 초심자 하면서 이렇게 크게 뭐 이론적인 설명을 내가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앉아라.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달래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명상에 기술적인 요소도 있고 제가 근데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우리 스님 이렇게 법문을 되게 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안 받도록 되게 캐주얼하게 항상 하시니까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스터가 맨날 이게 되게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도하면서 그게 알게 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데 기반은 우리가 집중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분을 쫓아가거든요. 그쵸?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아프면,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시원한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요. 사실 그 안에 미묘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완전히 생각이 죽은 상태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은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지 스님 같은 분이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하는데 우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두 종류가 있는데 거친 생각이 있고 미묘한 생각이 있거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게 점점 알게 되는데 아주 밑에 되게 느껴지지 않을 만한 미세한 생각들이 있는데 나는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만 나중에 점점 자각이 세요. 그래서 알아요. 아, 생각이 있어야지만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중국식은 앉아서 안 움직이게 시키는데 우리는 움직여도 되니까 결과부정은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서 이렇게 해도 밖에 나가면 너무 많은 정보를 받고 너무 많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접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그러던 사람도 잘 앉다가도 어느 날 오면 못 앉고 이렇게 항상 스트러글이 되게 많거든요. 좌충우돌 하는 게. 근데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잘 앉다가 갑자기 탁 풀어요. 그냥. 그러면 기반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생각 쫓아가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내가 풀면서 내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계속. 근데 물론 계속 수련을 해서 나중에 안 풀고 계속 앉아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러지만 또 어느 또 선치 같은 거에서 좀 더 이렇게 내가 지금 수행할 때다 하면은 단식하고 또 앉으면은 고요하게 앉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반을 풀지 않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일어나서 푼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나중에 알아채지 말아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럼 생각으로 안다고 착각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반은 안 푸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내가 내 생각에 쫓아가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계속 들어도 새로.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새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생각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야신경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요. 뭐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안 푸는 거예요. 기반을. 그러면 나중에 계속 수련하면서 점점 그런 걸 저절로 알게 돼요.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봐야 되니까. 아프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나. 너무 아프니까. 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한다. 내가 해놔도. 근데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생겨요. 응? 저는 진짜 제일 마스터 처음에 보는 중에 좋았던 게 이렇게 한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마스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아플 것도 없잖아요. 그게 한마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프면 너무 한마음이죠. 뭐 옆에도 안 들리거나 모르고 그냥 발목이 부러질 것처럼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다. 저는 한마음을 근데 아프면 한마음이라고 이해했는데 진정으로 이해한 거는 7시간 앉았을 때 어땠냐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7시간 앉았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아파 생각하면 이미 풀더라고요. 아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7시간 앉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했던 방법이 연불이었는데 목탁을 들고 막 계속 연불을 했어요. 왜냐면 아파하는 순간 내가 다리를 내리거든요. 왜냐면 아파 풀어야지만 이렇게 원래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순식간에 많은 일이 생겨갖고 우리가 못 알아채거든요. 근데 아파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실패를 하는 거를 아니까. 왜냐면 그 7시간을 달성할 때까지 1시간 반 하다 실패하고 2시간 하다 실패하고 2시간 반 하다 실패하고 4시간 하고 실패하고 너무 많이 한 달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아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실패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계속 그 연부를 해가지고 7시간을 버텼어요. 그 끝에 한 3시간을. 그러니까 아파라는 생각이 침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앉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그 집중력을 아주 차원 높게 올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그냥 무조건 앉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가 수행자들을 보면 뭐 불 위를 걷는다든가 결과부절 앉아서 며칠씩 있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내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표점을 좀 낮게 찍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거기 딱 머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 뭐 너무 기술적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은 매일 앉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차차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글 써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얼핏 보면은 기초반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뭐 다른 뭐 어떤 명상이랑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많은 걸 설명하고 지식을 줘봤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일단은 지금은 열심히 앉으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한테 이론이 있어야 돼요. 명상은. 예, 명상의 이론이나 기술적 이런 거는 그냥 별로 사실 안 중요해요. 그냥 시간 때운다고 생각하고 들어두시고 나중에 도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앉는 거예요. 알았죠? 네? 지금 풀어도 될까요? 아니, 아직 저 안 풀었어요. 뭐라고요? 아직 10분만 더 할까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근데 그때 너무 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때 7시간 성공하는 때. 너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더라고요.
저 너무 창피해요. 왜냐면 제 학생은 이틀 만에 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처음 방문한 날부터 5시간 앉는데 저 10년 걸려가지고 7시간 앉아가지고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요즘에 20시간 앉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저는 조금 느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빠르고 돌아가는 게 빠르고 머리가 돌아가는 게 빠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참 어려워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으면 생각도 많고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지 너무 합당한 이유가 너무 다양하게 많거든요. 머릿속에. 네, 이렇게 무식할수록 좋아요. 네네. 빠른 인정. 맞으니까. 이쁘게 생겼네. 참 희한하게. 그런 걸 잘 인정해.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 앉는다. 결론은 맨날 매일 앉는다. 오래 앉는다. 다리를 풀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마다 다 이렇게 경험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던가 뭔가 무섭다던가 힘들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민 씨가 어저께 얘기했나? 그저께인가 뭐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이 아픈 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아니 괜찮을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앉았는데 뭔가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어머니하고도 많이 사이가 좋아지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그런가? 그래도 아직 불행하지? 조금? 그리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기력도 좋아지고 뭐 의지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저기 근데 제 생각에 그냥 4시까지 5시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안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픈 게 한 고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확실히 고비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허리가 안 뚫렸죠. 근데 지금 안 풀면 엄청 허리 시원해질 것 같은데. 맞아요. 2시간 넘어가면 고쳐져. 제가 그거 예전에 허리 저도 저도 약간 컴퓨터에서 일 많이 해서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때 2시간 반 안고 뚫려가지고 엄청 좋아졌거든요. 아니면 좀 이따가 이 친구가 플랭크 가르쳐 줄 건데 그거 하실래요? 허리 튼튼해지는데. 근데 플랭크 해보면 결과부자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저희 마스터 미국절에 가서 그렇게 앉았거든요. 저도 사무직인데 지금 아프신 게 저는 그렇게 잘 앉지 못했어요. 다리가 모양이 이게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2시간 제가 처음에 앉을 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저리 떠나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또 희영 씨 우냐. 울라고 그래요. 울고 나면 정말 새로운 또 왜 자꾸 말짱한 사람한테 울라고 시켜요. 울 생각이 없는데. 아니 별로 많이 안 아파하시잖아요. 저는. 아니 안 아파 보여요. 사실 죄송한데. 그 상태로 5시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에? 아니 근데 진짜 아프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아픔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더 세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성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획성에는 이영빈 씨 저기 근데 진짜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처음에 상호 선생님 미국 갔는데 5시간을 같이 결과부자를 앉았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능엄신주를 유튜브에 있는 거 한국 선생님이 한 거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파서 핸드폰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버튼을 손가락을 못 누르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스님 줘봐요. 그럼 눌러줬어요. 그 스님 거를. 그 정도는 아파야지 아픈 건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무슨 어디지 하실 것 같아요. 어디 그래 이렇게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말을 할 수 지금 대화가 되는 정도니까. 저 정도 뭐
도대체 얼마나 아파요? 아니 근데 너무 초심자들 겁주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웃었다고 하는 게 울고 나면 이게 시원해져요. 자꾸 왜 사람들을 울리려고 그래요. 아니 그 남자분들 안 울니까 한국 남자들 안 울어요, 스님. 따로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울어야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울어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조계종에서 우아하게 명상하다 오셔가지고 저희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허락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덜 아픈 거야. 어? 아니 너무 아프면 허락 받기 전에 이미 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 있어. 저희 좀 극단적인가요? 일단 이렇게 시키고 나중에 정리가 되니까요. 네네.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계속 하세요. 어떻게든 살아는 남아 보세요. 힘 빼는 것도 되게 못해요. 저 엄청 달렸잖아요. 이게 안 내려와요. 그 저기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이쪽에 경직을 딱 하고 긴장 상태에서 하니까. 맨날 빼라고 그러잖아요. 난 최선이야. 근데 이제 그나마 울었을 때 그게 딱 그랬어요. 근데 희영 씨는 아무나 다 보고 자꾸 울라 그래. 자기 해서 좋았다고. 저는 앞에 그때 스님, 큰 스님 앉아있는데 스님한테 막 욕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어른 스님 계신. 너무 나갔대잖아요. 주식강까지. 막 따져. 계속 5분이라고 그래서 파파스머프라고. 파파스머프? 시간에 다 왔다고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파파스머프가. 그래갖고 스님이 파파스머프야 이러고. 범현 스님한테? 범현 스님한테? 범현 스님한테. 아유 어른 스님한테. 미치. 몰랐죠. 스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저렇게 그래가지고 엄청 쇼였어요. 그래서 다 내려왔어. 2층에 있던 사람들이. 화이팅! 할 수 있다. 저봐 완전 집중 상태야. 이제 드디어 됐어. 이거는 풀면 안 돼.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힘든 게 마스크 뺐잖아. 이미 진짜 아픈 거야. 이제 진정으로 아파. 이제 말이 안 나와. 이제 진정으로 아파.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진짜 이제 온 거다. 근데 저희 스님들이 막 좋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저희 뭐 파는 거 아니라. 근데 진짜 해보세요. 너무너무. 너무 약장사. 너무 약장사 같대.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항상 마음이. 너무 약장사 같았지. 내가 명상만 할 때 봉온사에 가가지고 청년회 할 때 승태 씨도 뭐 좋아졌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은 막 얘기하려다 쭈삣쭈삣 하다가 너무 약 파는 것처럼 저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약 파는 거. 그러려는 건 아닌데 근데 좋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처음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데 그냥 하게 저는 자려고 봤어요. 정말 처음에 하고 제가 잠잘 수 있는 법을 하나 더 얻었다. 너무 힘들고 이거 조금 하고 자고 조금 자 나왔는데 이것도 잠자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사지가 그랬더니 근데 보통 요즘에 현대생활 하는 분들이 수면 장애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유튜브나 뭐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거 페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편하게 쉬기가 되게 어려운데 명상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그게 제동을 가해서 좋아지니까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절에 좀 오래 다니시면서 명상 같이 하시던 엄마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인내심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기분이 불편하면 빨리 풀고 이러면은 내가 기분 따라 가는 건데 뭐 아들하고 예를 들어서 딸하고 부닥칠 일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불편한데 얘기를 한번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참는 그런 힘을 키워요. 일단 좀 차분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고서 굉장히 자녀들하고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이건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와, 되게 집중 상태야.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상황이 되면은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더 잘 그런데 반응하지 않고 견디고
그런 힘을 키우고 그런 것이 이제 명상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게 명상의 그런 경이로움이 있어요. 저한테는. 여기서 혼자서 훈련을 하면 세상에 나가서 더 잘 견디고 슬기롭게 대처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여기는 뭐 다 얘기해도 돼요. 아무나.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사는 것도